안녕하세요. 23차 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풀었는데요. 보았는데요. 요 연립 1차 부등식은 각각을 푼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통해서 두 부등식의 해의 공통 범위만 잘 구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 중학교 개념과 같이 오늘 배우는 수익성 그리는 방법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건져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잘 연습하셔서 네, 2회고사에서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연립 1차 부등식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요, 그 기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1차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2x-1이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원래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풀지만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항이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양변에 우리가 x라고 하는 똑같은 값을 빼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계산될 수 있도록 빼는 과정이 마치 이 x를 부호를 바꿔서 옆쪽으로 넘기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항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x를 이항시켜주고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x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계산했을 때 x 이렇게 남게 되고요. 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1이 되고 이 뒤에 있는 1과 계산해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아랫부등식을 보게 되면 3-2x가 마이너스 x-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마이너스 2x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x가 되면서 우변에서 x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마이너스 4 이항되면 플러스 4로 바뀌게 되면 3 더하기 4, 즉 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약간 사실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틀린 건 없지만 보편적으로는 x를 좌변에다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문자를 좌변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굳이 그냥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살짝 뒤집어서 네, 그래서 x가 7보다 작다라는 똑같은 부등식을 좌우 바꿔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쓰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게 되면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7보다 작다. 라는 두 개의 부등식에 대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게 이 연립 부등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범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수직선. 선생님은 수직선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표시해 볼게요. 일단은 이 2라고 하는 기준점부터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같을 수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까만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x가 크다라고 읽혀요. 2보다 크다라고 읽혀요. 자, 큰 거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크다라고 읽히면 오른쪽 범위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경계점 표시, 등호가 있으면 까만 점, 등호가 없으면 하얀 점. 그 다음에 크다라고 읽히면 오른쪽, 작다라고 읽히면 왼쪽이다 라는 거. 이 규칙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상에서 범위를 표시하거나 표시된 범위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x가 7보다 작다. 자, 지금 보시면 7이라는 경계값에 등호가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공통범위라고 하면 이 두 줄이 겹치는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보고 나니 2의 까만 동그라미의 오른쪽 범위, 오른쪽은 크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2보다 큰 범위, 그쵸? 그리고 까만 동그라미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다가 7의 하얀 동그라미 같을 순 없고 왼쪽 범위죠. 작다. 그쵸? 자,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마지막에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수직선으로 표현하고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오늘 좀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유제 보면서 연습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4x 더하기 1이 x-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4x-x 이렇게 좌변에 이항이 됐고요. 자,
이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죠.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고요.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줄게요. 자,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거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도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변에서 2x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3이 3x보다 크거나 같다. 즉 3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양변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x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쵸? 수직선을 그린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라는 경계점 표시. 그 다음에 등호가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x가 크다라고 읽히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크다라고 읽히면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도 표현해 볼게요. 경계점 1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그쵸? 작거나 같다예요, 그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줄짜리 구간, 공통 구간을 표시해주면 요 구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 마이너스 2의 왼쪽, 1의 오른쪽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는 하얀 동그라미라서 등호 없는 게 맞는데 1쪽은 까만 동그라미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부터는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자, 이항시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보게 되면 x 이항시키니까 오른쪽에 우변에 6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6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양변 6이라는 양수로 나눠주게 되면 x 값은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x라고 하는 거 지금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4x, 마이너스 5를 이항시키면 7 더하기 5가 되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양변 나누기 4 해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각각의 범위를 수직선으로 표현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x가 1보다 크다예요. 그쵸? 1이라는 기준점 표시,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3 기준점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혔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 범위는 이렇게 3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죠. 3 오른쪽이라는 건 3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까만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등호 붙어야 되겠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한쪽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특이한 애를 가지는 연립 1차 부등식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공통 범위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1번 문제 보니까 연립 1차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x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3x 마이너스 x가 돼서 2x 좌변에 이렇게 남겠고 이 2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니은번 부등식 보게 되면 마이너스 2x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2x가 돼서 x 플러스 2x 3x 그쵸? 자, 플러스 2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5 빼기 2 3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자,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경계점 마이너스 2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점,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경계점 1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자, 그러면 두 개의 부등식의 두 개의 부등식을 표시해 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통 부분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는데 공통 부분이 없다?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지금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있는 값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6을 곱했을 때 나오는 거 여기 2랑 6이 약분이 되면서 3 남겠죠. 그래서 3x. 자, 이쪽에 전체적으로 6을 곱합니다. 그럼 3분의 x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2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1에도 6이 곱해져야 되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2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부등식 보게 되면 6과 2와 4의 최소 공배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라는 값을 양변에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2x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참 쉽겠다. 그쵸? 그래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각각 표시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6이라는 경계점 표시, 등호 들어가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이죠. 자,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경계점 6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죠. 자, 이렇게 했는데 겹치는 게 이 까만 동그라미가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만 딱 겹쳐요. 그쵸? 그래서 6밖에 안 겹치고 나머지 범위는 다 안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x는 6 하나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에서 공통 범위를 구하다 보면 딱 실수 한 개인 특수한 상황이 나오곤 한다. 근데 그때의 그림을 보게 되면 딱 그 경계값만 까만 동그라미로서 겹치고 나머지는 방향이 반대라서 하나도 안 겹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실수값 한 개 나오는구나 라는 거 눈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요. 좌변에 있는 x 이항시키면 우변에 x 남을 거고요. 우변에 3 이항시켜주면 좌변에 1 남을 겁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요거 아래쪽 부등식 풀어줄 때는 분모에 2와 3이 있으니까 6을 곱해서 먼저 좀 정수계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12x-3이 2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거 선생님 실수했죠? 자, 분배 법칙 쓰실 때 이런 점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 12보다 이렇게 2에도 6이 곱해져야 되니까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변에 있는 2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10x.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 이항시켜주면 15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양변 10으로 나눠주게 되면 x가 10분의 15, 즉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x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값 1 표시해주고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자, 두 번째 부등식 표시해 볼게요. x가 2분의 3보다 2분의 3, 1 오른쪽에 있겠죠. 경계값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자, 지금 두 개의 범위가 전혀 겹치지 않아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공통 부분이 없다. 즉, 해가 없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자, 2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풀어주게 되면 좌변에 있는 x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니까 우변에 2x. 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4로 바뀌게 되면서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랫 부등식 풀어줄 건데요. 먼저 분배해서 좀 풀어줄게요. 괄호부터 풀어줄게요. 2x 플러스 2가 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우변에 있는 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좌변의 x. 좌변에 있는 2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우변의 1 이렇게 남게 됩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렸네요. 자, 두 개의 부등식 각각 수직선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 경계값 1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그려볼게요. 경계값 1 표시 까만 동그라미 등호가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 경계인 1만 겹치고 나머지는 다 안 겹치죠.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이 딱 요 경계값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의 공통 범위는 x는 1 이렇게 한 개의 실수만 나오겠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이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도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꼴의 연립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에서 디딤 영상에서 되게 강조했던 거 있죠?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쵸? 가운데 L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 한 개랑 B가 C보다 작다라는 거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거, 얘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풀어보게 되면 가운데 6-x를 기준으로 왼쪽 부등식 하나, 오른쪽 부등식 하나, 즉 3x-2가 6-x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랑 6-x가 2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첫 번째 부등식이 얘죠. 자, x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2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4x가 8보다 작다 나오게 되고, 양변 4라는 양수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등식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이항시키고 3 이항시키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 3x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3 넘어가니까 3으로 계산돼서 부등호 방향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선생님은 모범 답안을 쓰는 거다 보니까 방향을 바꿔서 x가 왼쪽으로 가도록 적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3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부등식 경계값 2표시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자, 두 번째 부등식 경계값 1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1 오른쪽과 2 왼쪽이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1쪽은 까만 동그라미죠. 그래서 1쪽에 등호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입니다. 가운데 L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 x-1이 2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이 4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누어서 풀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부등식 x 이항시키면 우변의 x, 3 이항시키면 좌변의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부등식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2x 넘겨주면 우변에서 2x. 3 이항시켜주면 0 나오네요. 그쵸? 양변 2로 나눠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직선 통해서 공통범위 구해볼게요. 첫 번째 범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값 마이너스 4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이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 마이너스 4보다는 큰 값이니까 오른쪽에 찍힐 거예요. 자, 경계값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그럼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0 오른쪽. 그래서 0 오른쪽이니까 크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x가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지금 경계값에 까만 동그라미니까 등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본 유형들 풀어봤는데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 범위를 표시하고 읽는 거에 대한 연습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를 좀 참고해 보시든 아니면 좀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요청하셔서 풀어보시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익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2의 실전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레벨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기본 유형이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등식 풀어보죠. 좌변에 있는 x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우변에 x.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좌변에 6 이렇게 나오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우변에 있는 x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2x. 좌변에 있는 1, 우변으로 이항시키니까 우변에 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양변에 2라는 값 나눠주게 되면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수식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를 구해준다. 자, 첫 번째 부등식 6이라는 경계점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죠. 그러니까 왼쪽. 그래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표시했고요. 자, 두 번째 경계값 3 표시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x가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범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범위 찾아주니까 3 왼쪽, 6 오른쪽이죠. 3 오른쪽이라는 것은 3보다 크다라고 읽혀야 되겠고 6 왼쪽이라는 것은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6쪽에는 까만 동그라미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각각 풀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부등식 풀어주기 위해서 3괄호부터 풀어줄게요.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4x 더하기 1이 3x 더하기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우변의 3x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좌변의 x. 좌변의 1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우변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줄게요. 좌변에 있는 x 우변으로 이항시키니까 우변의 x.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좌변의 4 이렇게 나와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 찾아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부터 경계값 2 표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 표시해 볼게요. 경계값 4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그럼 공통범위를 찾아줬을 때 4 왼쪽 범위가 다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4보다 크다라는 범위 다 들어가고 까만 동그라미니까 경계값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해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2번 가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위에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x 이항시키면 우변에 3x. 2 이항시키면 좌변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양변 3으로 나눠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이항시키면 좌변에 5x. 7 이항시키면 우변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양변 5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직선에 그려서 공통범위 표시해 주는데 첫 번째 부등식 보니까 경계값 마이너스 2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에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보니까 마찬가지로 경계값 마이너스 2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에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마이너스라는 경계값도 지금 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겹친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둘 다 없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방향도 애초에 반대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공통범위가 없다, 즉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어요. 자, 이런 경우 아까 봤던 그 까만 동그라미 요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보죠. 자, 먼저 분수계수 조금 거슬려요. 양변에 20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4가 약분되니까 5가 남는데 분자 전체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x 더하기 1. 얘가 자, 그러면 우변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4 곱하기 x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분배해 줄게요. 5x 더하기 5가 4x 더하기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4x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 좌변에 있는 5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우변에 3 이렇게 되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주면요. 5 분배할게요. 5x-5가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3x 이항시키면 좌변에 2x,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우변에 6.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 구해주게 되면 첫 번째 부등식 3 경계값, 그 다음에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보니까 경계값 3,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이에요. 자, 지금 두 범위 모두 까만 동그라미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만 딱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x는 3, 얘가 해가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랫부등식에 만약에 등호가 있어서 한 개는 등호가 없고 한 개는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는 그 애가 없는 거잖아요, 경계값이. 그러니까 이때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약간 바꿔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값이 공통범위로 인정이 되려면 두 범위 모두 까만 동그라미, 즉 두 범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꼴의 연립 1차 부등식이죠.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가운데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왼쪽 부등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x를 이항시키고 마이너스를 이항시킬게요.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4, 우변에 x 이렇게 되면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x 이항시켰을 때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니까 우변에 6 이렇게 나오죠. 양변 2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등식 모양 보고 바로 공통범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수직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왼쪽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 했어요. 경계값 마이너스 4 표시,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경계값 3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 겹치는 범위를 표시해주면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4의 왼쪽, 마이너스 4의 오른쪽, 3의 왼쪽입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오른쪽, 크다인 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 왼쪽, 3보다 작다라는 거죠. 자, 근데 3에는 까만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3쪽에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L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 두 개 풀어볼게요. 분모에 있는 2가 좀 거슬립니다.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배의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좌변에 분배해 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x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x 이항시켜서 좌변에 5x, 10 이항시켜서 우변에 15, 양변 5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 오른쪽 두 개 부등식도 풀어주도록 하죠. 분모에 2와 3이 좀 거슬립니다. 곱하기 6을 해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약분이 되어서 3이 생기겠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얘가 작거나 같다. 우변은 2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각각 분배해서 풀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9x 더하기 15가 2x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9x, 마이너스 9x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우변에 11x, 4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좌변에 11. 그래서 11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11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 구해주게 되면요. 왼쪽 부등식 경계값 3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입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경계값 1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겹치는 범위 표시해주게 되면 1의 오른쪽, 3의 왼쪽이라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양쪽 모두 까만 동그라미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렸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응용되는 버전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뭔가 첫 번째 부등식은 잘 풀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부등식에 a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해가 확정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특이점이 보통 부등식의 해는 그 범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개의 실수값으로 나왔어요. 이때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B를 기준으로 양쪽 다 까만 동그라미, 두 개의 부등식 모두 까만 동그라미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특징적인 상황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1-2x가 -x-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풀어줄게요. 2x 이항시키니까 우변에 x, 1 이항시키면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확실하게 풀렸고 두 번째 부등식 볼게요. 5-4x가 a-x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4x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3x. 자, 그 다음에 a 이항시키면 5-a 이렇게 되죠. 자,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가 3분의 5-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이 있어요. 확실한 것부터 표현해 보죠. 2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오른쪽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x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2에 딱 겹치는 경우, 2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자, 근데 첫 번째 경우 생각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어요. 안 돼요. 자, 세 번째 경우 생각하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영역 구간으로 나타나죠. 그럼 2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런 범위로 해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세 번째 경우도 x. 그럼 딱 이 한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경계값이 딱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라는 값이 곧 3분의 5-a라고 하는 두 번째 부등식의 경계랑 일치가 돼야 된다. 요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2라고 하는 것이 3분의 5-a가 돼야 된다. 양변 3 곱해주면 6이라고 하는 것이 5-a구나. 그래서 a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이 경계값 그 자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해는 B인데 얘가 곧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직선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생활 문제인데요. 볼게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예보 등급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모르는 애가 섞여 있는데 X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 농도 X가 요 예보 등급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 50-x가 조음의 범위에 들어간다. 즉 50-x가 요 범위다 라는 정보와 3x-40일 때 나쁨이었다. 그럼 나쁨의 범위인 요 범위에 3x-40이 들어가야 된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가보죠.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조음의 등급이었어요. 0 이상 30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저 50-x라고 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0 이상 30 이하 이렇게 됐을 때 조음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5월 1일을 통해서는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 50을 좀 빼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50-x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에서 양변에 50을 빼서 가운데에 있는 50을 없애줄게요. 그러면 좌변도 맨 왼쪽 것도 -50, 가운데 것도 -50, 오른쪽 것도 -50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변에다가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때 주의할 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50, 20 이렇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50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확정이 되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조음 쪽에 걸려요.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보통 쪽에 걸려요. 그래서 조음이나 보통 중에 하나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두 번째 범위를 풀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3x-40이라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80초가
80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0보다는 커야 되고요. 1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범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0을 없앨 수 있도록 다 40을 더해 줄게요. 그러면 3x 여기 40 더해주면 120, 여기 40 더해주면 19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모든 변을 다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가운데 x, 왼쪽 40, 오른쪽 3분의 190.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는 대략 63. 얼마 333333 이렇게 나오는 값이겠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봤고요. x는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범위의 공통범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부터 표시해주면 20, 50. 자, 경계값 지금 다 등호 들어가 있어요. 다 까만 동그라미. 요 사이 범위가 첫 번째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범위 표시해주면 40. 그 다음에 뭐 3분의 190, 50보다는 큰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40 쪽에는 하얀 동그라미 등호가 없어요. 그 다음 3분의 190 쪽은 등호가 있어요. 까만 동그라미. 요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겹치는 범위는 40 왼쪽 40 오른쪽 50 왼쪽이죠. 그래서 x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근데 50 쪽에는 까만 동그라미니까 등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40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은 애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30초가 80 이하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답은 보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실생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에서 조금 더 복잡한 유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많이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지금 옆반이 심하게 떠들고 있어서. 자, 이제 레벨 3 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먼저 그려놓고 이제 불확실한 것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추론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k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k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쵸? 그러면 확실한 것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경계점 2 표시, 등호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먼저 그려놓고, 자, 이제 x가 k보다 작다라는 게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값 k 표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등호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에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막 이렇게 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끌고 움직여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패드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끌고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면서 겹치는 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였거든요. K가 이렇게 이 왼쪽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 겹쳐요. 그쵸? 그러면 이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2에 겹쳐졌을 때는 어때요? 분명히 K가 2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2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x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k가 2가 되는 순간에 아래쪽 부등식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 경계값은 안 들어가죠. 그러면 경계만 딱 이렇게 겹칠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해가 없습니다. 그럼 해가 존재하려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k가 무조건 2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2보다 커야 되겠구나. 자, 지금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같아지면 딱 경계가 일치하게 되는데 아래쪽 부등식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겹치는 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히 K는 2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K는 2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부터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안 겹치니까 안 되겠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되겠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표시해요. 그 다음에는 겹치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자, 이 둘이 겹쳐졌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겹치면 이 공통
이 경계값이 공통범위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해가 없겠네?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먼저 왼쪽, 오른쪽을 먼저 판단하고 겹치는 경우를 마지막에 판단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확실한 범위부터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생각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을 때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해가 없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으면 겹치는 부분 생기죠? 해가 있네요? 안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K는 2의 왼쪽에 있으니까 2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상황 생각합니다. 자, 얘가 겹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분명히 위쪽 부등식에는 이 2라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 부등식에는 2가 빠짐으로써 공통범위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없네. 겹쳐도 되네. 그래서 같아질 수까지는 있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 개 더 보면서 이 유형, 여러분들이 이동시키는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ABC 꼴의 연립부등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5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풀이 전략은 똑같아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두 개, x-2가 2x-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2x-3이 a보다 작다.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위에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x 넘기니까 우변에 x, 3 넘기니까 좌변에 1, x가 1보다 크다라는 확실한 범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등식 풀어볼게요. 3 이항시키니까 2x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 양변 2 나눠주면 x가 2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x가 작다라고 읽혀요. 그럼 어떤 값보다 왼쪽 범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실한 범위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대요. 1 경계값 표시하고 크다라고 읽히니까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요거 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구 이런 식으로 둘게요. 네모라고 둘게요. 그러면 x가 네모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네모보다 경계값 없으니까 하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쪽에서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해가 없죠? 그러면 뭐 만족시키는 정수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1 오른쪽에 그렸고요. 작다라고 읽히니까 왼쪽 범위에서 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5가 된대요. 그럼 정수를 일단 고려해 봐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수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더 약간 합이 모자라요. 그쵸? 아직 2밖에 없어요. 요 겹치는 범위에. 자, 그럼 3이 들어가면 어떨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딱 합이 5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자, 근데 여기 4가 더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합이 커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딱 3까지만 들어가고 4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그림 부분 선생님이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이 3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4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순서대로 크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되는 거는 경계에 딱 겹칠 때 그 구분 포인트들이 딱 겹치는 순간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분의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딱 3이랑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3이 들어가요, 빠져요? 빠지죠. 이쪽에 하얀 동그라미니까. 그래서 3이랑 겹쳐졌을 때는 3이 제거가 되면서 합이 2밖에 안 나옵니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4랑 겹쳐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4는 빠지죠. 하지만 3이 들어가죠. 그래서 2와 3의 합 5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랑 겹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계 포인트들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든 머릿속으로 상상하든 어쨌든 고려하셔서 어느 쪽에는 겹칠 수 있고 어느 쪽에는 겹칠 수 없는가 이걸 꼭 판단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3의 범위를 구했고요. 우리는 a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이제 곱하기 2 해서 분모를 없애주면 a 더하기 3이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평하게 모두 3씩 빼주면 a라고 하는 것이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5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구간을 막 요리조리 옮겨가면서 생각하는 거,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만큼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